안녕하십니까. 최영일입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시장은 그 호전된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기업 실적이 시장을 지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한동안 인플레이션을 지금 잊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시장은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기업 실적 발표에서도 나타났지만 인플레이션은 지금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측정치인 인플레이션 기대감, 기대, 영어로는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기대란 무엇이고 그리고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투자 부문에서 30년 경력을 갖고 있지만 요즘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언급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는 제가 나이가 어려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별다른 기억은 없습니다. 단지 간간히 상승하는 국제유가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곤혹스러운 경험도 있었고,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일부 음식점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부분들은 영향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처럼 이렇게 요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저도 해외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로부터 미국 인플레이션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언급한 영향도 있겠지만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물가 상승 데이터를 보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잘 정착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consumer expectation, 소비자 기대, 그리고 비즈니스 익스펙테이션, 기업가 기대, 이코노미스트 익스펙테이션, 그리고 마켓 익스펙테이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컨슈머 익스펙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 기반한 측정치로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측정치로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시간 대학이 발표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매달 향후 1년과 5년에 대한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제공하는데요. 이 그래프에서는 5년간, 향후 5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측정한 것입니다. 뉴욕 페드에서도 1년 및 3년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월간 Survey of Consumer Expectation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는데요. 어쨌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소비자들 인플레이션 기대와 물가 상승률과는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CPI가 헤드라인 CPI가 CPI는 올랐지만 코어 CPI는 일시적으로 주춤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대 인플레이션도 일단 주춤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인플레이션 기대입니다. 기업 인플레이션 기대를 측정하는 것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틀란타 연방 준비은행은 기업들을 조사해서 기업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측정하지만 해당 지역에만 해당됩니다. 또 다른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SOFI라고 하는데요. Survey of Firms Expected Inflation Expectation의 약자입니다. 기업 인플레이션 기대 설문조사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2018년에 작성되기 시작했지만 미국 전역의 CEO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있어서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고 정확성도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소피는 그 경영인들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 비율에 대한 그 인식, 그리고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그리고 심지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그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대한 그 신뢰뿐만 아니라 그 기업 CEO들의 그 향후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대한 그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 조사는 그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모두 종사하는 이런 그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단지 이제 한 가지 단점은 분기별로 이렇게 조사한다는 건데요. 최근에 보시겠지만 7월 말까지 그 조사된 그 수치를 보면 계속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이코노미스트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예측 전문가들을 그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사실상 많은데요. 그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은 그 단기 및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경제학자들의 평가를 제공하는 전문 예측과 조사를 그 분기별로 실시합니다. 그림에서 그 보시는 것은 이 지표이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 연간 10년 이후의 그 연간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그 예측치인데 기대감인데 그 빨간색은 그 중위값이고 상단, 하단 이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지표도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시장 인플레이션입니다. 시장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그 금융투자 대상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근거한 그 인플레이션 기대치보다 훨씬 더 최신 흐름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그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기간에 걸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시장의 기대감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그 동일한 만기를 가진 그 미국 국채 수익률과 팁스 국채 인플레이션 보호증권 수익률 간의 그 스프레드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측정하는 그 다른 그 시장 기반 그 측정치들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그 리서치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그 클리블랜드 그 연방준비은행은 그 국채 수익률 그리고 인플레이션 데이터, 인플레이션 수합 및 그 인플레이션 기대 설문조사에 기반해서 시장과 설문조사 모두를 활용하는 복합적인 인플레이션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림에서 그 보여지는 것이 클리블랜드 페드가 그 개발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도 최근에 그 상승세를 그 보이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10년 그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 최근에 국채 수익률만큼 그렇게 가파른 모습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그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리고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인플레이션 기대감은 그 중앙은행들이 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이 제공한 설명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기대감은 사람들이 미래 인플레이션을 예상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대감은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과거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 기대 또한 우리가 오늘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오늘 집을 사지 않을 수도 있고 설비 투자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업을 확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결정은 모두 다 자신의 그 기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도 상당히 그 설득력 있는 그런 거 정확한 설명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그 인플레이션 그 기대감의 그 중요성은 단지 그 주택 구입 여부에 대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에드먼드 펠프스와 그 밀턴 프리드먼과 같은 그 경제학자들은 만약에 그 직원들이 그 제품 가격, 그러니까 직원들이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그 예상을 하고 그 더 높은 그 임금을 요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회사는 임금 인상을 비용에 전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임금과
물가 간의 그 악순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완전히 이성을 잃을 만큼 치솟았던 시대는 1970년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초인플레이션이 진행됐던 구간인데요.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연준을 포함한 많은 중앙은행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에드먼드 펠프스와 밀턴 프리드만의 논리는 제가 이제 이틀 전에 블로그에서 이제는 적합하지 않은 이론일 것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논리로서는 타당해 보이고요. 어쨌든 이런 논리들을 듣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나요? 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단기 및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통념상으로는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상승하면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견조한 이상 중앙은행들은 이를 감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기 인플레이션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 기업 행동에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파월 의장은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이 향후 1년 내에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5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연준의 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안착되고 있다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미시건 대학의 10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보면 1년 동안 4.8, 향후 5년 동안 2.8%로 여전히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지만 단기 인플레이션 예상치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예상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들 또한 장기 기대치가 비록 높기는 하지만 단기적인 기대치가 더 나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페드는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이 1년 내 향후 1년 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지만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안착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들은 인플레이션 기대에 대한 의문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 예로 연준은 제대로 안착되지 않은 중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용인할 것인지 여부일 것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소비자 기대 조사에 따르면 9월 중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4.2%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는 연속해서 기대치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주장에서 의미하는 일시적인 기간은 최소 3년 이상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최근 같은 분기점에서 페드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안착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상승을 하고 있지만 3년 중기 인플레이션 기대도 용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가장 고려하는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무엇일까요? 연준은 모든 인플레이션 관련 사항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페드는 최근에 소비자 설문조사, 경제 전문가 전망, 시장 기반 지표, 그리고 각기 다른 기대치가 담긴 공통 인플레이션 기대 지수를 개발했습니다. 명칭은 인덱스 오브 커먼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입니다. 이 지표의 구성 요소들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 심리 지표, 경제 이코노미스트 지표, 인플레이션 방어 증권, 그리고 생활 조건, 미시간 대학 서베이, 하여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기대치들이 총 모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표를 보면 작년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 올해 3분기 말 9월 30일까지
5분기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수치는 그 연준의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연준도 일시적일 것이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CPI에 반영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이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현실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뚜렷한 요소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언론에서 각종 얘기를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관련 뉴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주식시장은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은 사라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연준이 FOMC나 아니면 의회 연설들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통화 긴축 정책에 대해서 시장과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함으로써 이러한 인플레이션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 잠재워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페드의 인플레이션 통제 능력에 신뢰감을 갖고 있습니다. 한 해에 물론 이제 실제 통화 긴축의 첫 번째 조치인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기대 심리가 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해에 8차례 열리는 FOMC의 7번째 회의가 11월 2일에서 3일까지 개최됩니다. 불과 이제 2주도 안 남았습니다. 통화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하면 매우 긴장된 그런 마음으로 FOMC 회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때까지만이라도 주식시장이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상승세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내용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